그 이생규 장전이 양이 좀 많아요, 우리 책에. 근데 이제 그거를 1시간 동안에 다 읽고 하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인 것 같지가 않고요. 이제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위주로 조금 분석을 할 건데, 그래도 앞 내용 스토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 여기를 좀 읽을게요. 앞부분에 줄거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송도에 사는 이생은, 이생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거든요. 이생은 국학에 가는 길에 우연히 양반집 담 너머로 아름다운 최 씨를 본다. 최 씨도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은요, 이생과 최 씨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최 씨 또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린다. 담을 넘은 이생은 최 씨와 만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며칠을 함께 보내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생이 담을 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제목을 보시면 이생규 장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생은 말 그대로 사람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규는 엿본다라는 뜻이거든요. 엿본다. 장은 담장이라는 뜻이야. 해석을 하면 이생이 담장을 엿본다. 담장 너머를 본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제목 그대로, 자, 담을 넘었다. 담을 엿본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 그대로 내용이 드러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서로 사랑을 나누고 며칠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뒷부분의 스토리를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은 어디까지냐면 지금 우리 페이지상으로 앞에서 3장 정도 되는 분량이거든요. 앞에서 3장. 그래서 나중에 이생이 자꾸 뭐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는 이런 일이 잦아지니까 이생의 아버지가 너 자꾸 어딜 나가는 것이냐, 너 여자 만나러 가는 거냐,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생이 지방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난 최 씨가 이제 이생이 쫓겨났잖아.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병을 얻어서 알아눕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최 씨의 부모가 딸이 이제 병이 난 것을 이생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최 씨의 부모님이 이생의 부모님께 간곡하게 청을 넣어서 둘이 이렇게 인연을 이어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이생의 부모가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양가의 이제 엄만한 합의에 의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3장에 걸쳐서 나와요. 내용치고는 양이 상당히 길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 나오는 부분, 자, 어디서를 보시냐면 쭉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로 치면은 이제 79페이지를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인데, 여기는 이제 소설의 구성 단계로 치면 이제 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생은 이듬해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는데 그 명성이 조정에 자자하였다. 자, 그 다음 줄 볼게요. 자, 신축년에 홍건적이 서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복주로 피란을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홍건적이라고 하는 소재가 나타났어요. 이 홍건적은요, 잠시만. 홍건적은 이생과 최 씨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생과 최 씨의 사랑을 막는 장애물. 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자, 고려라고 하는 어떤 배경이 드러나 있죠.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 아,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고려 시대구나. 자,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자, 이생도 가족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나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 부분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생의 현실 대응 태도가 어때요? 적극적이에요? 엄청 소극적이죠. 현실. 이생의 현실 대응 방식. 소극적이다. 소극적이야.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호기야, 나를 죽여 삼켜버려라. 차라리 죽어서 승냥이와 이리의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 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자, 호되게 꾸짖고 있는 모습이죠. 이 부분을 봤을 때 최 씨는 목숨보다도 정절을 더 중요시하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지. 최 씨는 목숨보다 정절을 중시한다 라는 거. 그래서 도적이 그 말을 듣고 노하여 최 씨를 죽이고 난자질 하였다. 죽였어요. 최 씨를 죽이고. 자, 최 씨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생과 최 씨는 이별을 하게 되는 거지. 이생과 최 씨의 이별. 자, 지금 이생과 최 씨는 두 번째 이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별은 어디에 있었냐면 앞부분 읽지 않았던 부분에서 이생 아버지가 반대했잖아, 둘 사이를. 그래서 어디로 쫓겨났어요? 아까 선생님이 지방으로 쫓겨났다라고 얘기했었지. 그게 첫 번째 이별이었거든. 그래서 옆에다가 조그맣게 좀 표시를 좀 할게요. 자, 이생과 자, 최 씨의 첫 번째 이별은 자, 이생 아버지의 반대로 자, 이생이 지방으로 쫓겨났다. 자, 이 부분이 첫 번째 이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최 씨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존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대요.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통에 불타버린 후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 씨의 집으로 가보았더니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서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찍찍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다 이제 죽어서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가 눈물을 훔치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그는 우두커니 홀로 앉아 지난 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다. 자, 한바탕 꿈만 같았다. 이 부분 보세요. 자, 관련된 한자성어로 일장춘몽이라는 게 있어. 일장춘몽이라는 한자성어가 있고, 자,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바탕의 봄꿈이다. 그래서 이 한자성어가 의미하는 것은 인생이 덧없다.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를 할 때 이런 한자성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경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라고 되어 있어. 자, 이경은요, 밤 9시에서 11시 사이의 시간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소리가 들려왔다. 자,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이 부분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이경, 구체적인 시간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경도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 자, 어떻게 표시를 할까? 이렇게 할까요? 자, 구체적인 시공간적 배경이, 시공간 배경이 자,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사건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사건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한다. 자, 그래서 웬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라는 것은, 자, 이 부분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자,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 씨였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질문이 굉장히 웃기죠. 죽은 걸 알고 있었는데 목숨을 부지하였어. 이 말이 좀 웃기기는 한데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서 이생이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근데 너무 사랑해서 이제 물어봤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린 이런 설화를 뭐라고 하냐면 인간과 귀신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해서 인기교환 설화라고 하거든요. 인기교환 설화라고 한다. 그래서 자, 이런 설화에서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자,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 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와 인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 안을 한번 엿보신 후, 자, 담장 안을 한번 엿보다. 이 글의 제목이죠? 이생규 장전. 이건 안 쓸게요.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에 구슬을 바쳤지요. 자, 잠깐만요.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세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이 최 씨라는 여자는 전형적인 유교 집안에서 자랐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최 씨는 자, 전형적인 유교 집안에서 자랐다. 자, 그 다음 자, 쭉 넘기셔서 꽃 앞에서 한 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는 은정이 100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자, 은정은 사랑의 감정을 말합니다. 사랑의 감정. 자,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횡액을 만나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횡액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홍건적이 침입한 사건을 말하지. 홍건적의 침입. 자, 홍건적이 침입을 해서 결국에 최 씨와 이생이 이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결국에는 최 씨가 죽고 그 다음에
이생과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지요. 자, 이 부분 보시면은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자, 육신이 찢겼다라고 말한 것은 자, 이 채 씨는 목숨보다도 무엇을 더 중시 여긴다. 정절. 자, 목숨보다 정절을 중시 여긴다 라는 걸 보여주죠. 자,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으로야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그러한 여자라는 거예요. 정절을 지키는 그런 여자라는 거야. 자,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홀로 날아가는 새는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최 씨를 비유하는 거예요. 자,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자, 여기 또 나와 있죠. 저리는 귀중하고 자, 저리가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자, 이 말도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부분이죠. 목숨보다 정절을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이 세잔한 몸뚱이를 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쟤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겠습니까? 자, 하지만 여기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쟤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최 씨는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비참한 죽음에 대한 한이 서려 있는 거야. 자, 한이 있다.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져 있고 강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요. 아까 최 씨가 홍건적한테 죽을 때 난자질 당했다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바로 그 부분이 이거예요. 자, 해골은 이거 밑줄 긋지 마세요. 해골은 들판에 던져져 있고 강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있고 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몸에 있던 이 부분들이, 기관들이 다 흩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자질 당했다라는 그런 뜻이야. 자, 이런 상황이면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겠죠. 그러지 않나요? 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았을까, 얘들아? 너무 잔인하네요. 영상 찍으니까 농담을 못 하겠네. 자, 계속 할게요.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함만이 마음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함만이 마음에 가득 찼다라는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이렇게 좀 나눠 볼게요. 자, 지난날의 즐거움은 어땠어요? 지난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거야? 이생과 채 씨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그 날들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은 어때요? 채 씨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을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심지어 내 이 유해는 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오늘의 근심과 원한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흥이 다하면 흥진, 흥이 다하면 비일에 슬픔이 온다 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흥진 비일에. 자, 흥진비례라는 한자 성어가 여기에 잘 어울리겠네요. 지난날에는 즐거웠지만 자, 오늘날에는 근심과 원한이 가득 차 있다. 흥이 닿으면 슬픔이 온다. 라는 그런 한자 성어. 이제 추연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자, 복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취굴에서 삼생의 향이 극히 풍겨 나오니 자,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삼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삼생은 뭘 얘기하는 걸까? 삼생. 삼생은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의 삶이 있었겠죠. 과거. 자, 그러면 전세. 그 다음에 현세. 또 뭐가 있죠? 앞으로 살 인생. 내세.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뭘 가리키는 걸까? 어떤 사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불교적 세계관과 관련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생규 장전은 특히 이 불교 사상을 중시했다라고 보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서 그런 힌트들이 보인다라는 거야. 자,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이생과 부부의 연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잘 해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자, 이생과 부부의 연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자, 이생은 기쁘고도 감격하여 말했다.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의 회포를 풀었다. 그러다가 재산을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당했는가에 대해 묻자 최 씨가 말했다. 조금 더 잃지 않았어요. 아무산 아무 골짜기에 묻어두었답니다. 이생이 또 물었다.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에 있소? 자, 양가 부모님의 유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전쟁으로 인해서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죠. 최 씨가 대답했다.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랍니다. 두 사람은 그간의 정회를 다 나눈 후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전반부 내용 있죠. 이 전반부 내용은 누구와 누구의 사랑 이야기예요? 최 씨와 이생의 사랑 이야기죠. 최 씨와 이생의 이야기. 자,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잠깐만 지울게요. 최 씨와 이생의 어디에서의 사랑 이야기? 현실이죠. 현실적 사랑 이야기. 자, 이거는 이승이에요, 저승이에요? 자, 이승이죠. 자, 그런데 이 작품의 후반부는 최 씨의 죽음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자, 이승과 저승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 라고 해서 자,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를 인기교환 설화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는 비현실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기성을 보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갈게요. 됐나요? 넘겨도 될까요? 자, 그래서 다음날 최 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 있다는 곳을 찾아갔다. 과연 금은 여러 덩이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들은 양가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한 후 금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였다. 그러니까 한 무덤에 묻었다라는 얘기예요. 묘소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려 예를 극진히 갖추었다. 그 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다.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스스로 돌아왔다. 선생님도 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의 기륭사에 할애하고
할애한다는 거는 예를 차린다라는 뜻이에요. 할애를 하고 조문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보시면요. 자,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할 일이 있을 때만 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라는 이 부분에서는 이생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야?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단절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자, 이생은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갔다. 그는 항상 채씨와 더불어 시를 주고 지어받으며 금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자,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느 날 채씨가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 여러분 선생님이 한 가지 빠뜨렸어요. 자, 잠깐만요. 지금 여기까지 체크하셨나요? 그러면 79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79페이지에 보시면 자, 아까 시간 나타난 부분이 있었죠. 이경쯤 돼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절정 단계거든요. 절정. 자, 채씨와 만나는 그 부분이 있죠. 절정 부분이에요. 이거 체크를 한다는데 선생님이 깜빡했습니다. 자, 체크했으면 다시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이 부분 있죠. 어느 날 채씨가 갑자기 이생에게 뭔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 이 소설의 마지막 결말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소설에서 이렇게 뭐 어느 날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면 사건이 바뀌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것은 사건이 전환된다. 자, 뭔가 불길하죠? 자, 채씨가 이생에게 말했습니다.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자, 슬픈 이별이라고 했어. 채씨가 이제 원래 세상으로 죽은 사람이니까 돌아가려고 이런 말을 한 거겠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다라는 부분 보세요.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쭉 가져와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첫 번째 만남은 뭐였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생과 채씨가 만났을 때 있죠. 첫 만남을 말해요. 이생과 채씨의 첫 만남을 가리킨다. 첫 만남.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처음에 이생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이생 아버지의 반대를 극복하고 결혼을 했다. 이게 두 번째 만남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남은 자, 채씨가 죽었죠. 죽었는데 다시 환생해서 재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채씨가 환생해서 재회를 했다. 자, 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는데 결국에 우리에게 슬픈 이별이 닥쳐왔다라고 했어. 이 말은 즉슨 채씨는 자, 저승으로 가야 할 때가 왔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했다. 이생이 깜짝 놀라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채씨가 대답하였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은 계속 이승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계속 이승에 자, 머무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걸 가리키는 거고,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준 거예요 라고 했어요. 지금 이 부분 보시면요, 하느님께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환생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최씨가
환생할 수 있었던 이유에 해당하는 거지. 최 씨가 환생할 수 있었던 이유. 자,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 오래 살면서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이승과 저승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부분 이승과 저승에 자, 분명한 경계선을 인정하고 있다. 자, 이 부분 최 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촌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자, 지금 그래서 중간에 자, 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을 삽입시라고 하거든요. 자, 이 삽입시의 역할이 또 중요해. 첫 번째 역할은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분위기를 형성해. 낭만적 분위기.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은 이게 산문문학이잖아요. 산문문학은 읽다 보면 지루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지루함이나 단조로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산문문학의 단조로움을 자, 피하게 한다. 자, 이런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시 간단히 읽어보고 다음 장 넘어갈게요.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자, 여기서 말하는 싸움터라는 것은 자, 홍건적의 침입을 말하는 거다. 홍건적이 침입한 그 사실을 말하는 거고요. 자,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었네. 자,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린다. 이 말은 최 씨가 죽었다. 최 씨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원앙이 짝을 잃었다라는 건 이생과 최 씨가 이별을 했다라는 거야. 이생과 최 씨의 이별.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어라. 자, 무산의 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거듭 갈라지니 마음만 쓰려라. 자, 깨졌던 거울이 거듭 갈라진다라는 것은 자, 거울이 깨졌다. 이거는 여러분 한자성어 배웠던 것 중에 파경 기억나세요? 무슨 뜻이었어? 깨어진 거울이었고 그 말은 부부가 연을 끊는다라는 의미였죠. 그 뜻이에요. 깨졌던 거울이죠. 이 말은 이별을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깨졌던 거울이 다시 근데 만나기는 했잖아. 이별했다가 만났는데 근데 보니까 또 거듭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다시 이별이 찾아왔다라는 그런 뜻이야. 이별이 다시 찾아왔으니 내 마음이 너무 쓰리대요. 이 말은 내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지. 감정의 직설적 표현. 자,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가 아득하니, 아득한 이유는 자, 이생은 이승에 있고 최 씨는 저승에 있기 때문에 둘 사이가 아득하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자,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힌다라는 것은 이생이 살고 있는 이승과 최 씨가 살고 있는 저승이 단절되었다라는 뜻이고, 자, 이 식구를 통해서 이별의 슬픔을 극대화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한 장 있는데 이거 마저 하고 우리 오래 쉽시다. 한 15분 쉬자. 여기까지 하고. 괜찮죠? 자, 넘겨도 될까요? 이거 마지막이라서 그래요. 자, 쭉 보시면은 최 씨는 한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하여 말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 있었겠소. 지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아닌데요. 지금 이생은 굉장히 채 씨한테 고마워하죠. 채 씨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거야. 자, 이런 말을 하면서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어버이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자, 이 부분 보세요.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요.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소.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 100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생이 최 씨를 칭찬하고 있죠. 최 씨를 칭찬하며 자, 이승에 남아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승에 남기를 바라는 소망. 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야.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부끄럽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왜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이생이 어떻게 했어요?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다시 말하면 버리고 도망갔잖아. 그지?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버렸다라기보다는 돌보지 못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최 씨를 돌보지 못하고 달아난 거. 자, 이게 굉장히 부끄러움으로 남아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최 씨가 대답을 하였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서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자, 최 씨가 저승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죠. 자, 첫 번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1번 보세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자, 내가 만약에 이승에 있게 된다면 단지 나에게만 죄가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저승에 가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나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들구지 않게 해주세요. 자, 그것은 유해를 가리키는 거고요. 나들굴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는 장례를 지내달라는 얘기지. 자, 장례를 지내달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렀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너무 슬픈 거야. 자, 인간의 한계로 인한 슬픔. 자, 슬퍼하고 있죠.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취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생은 그녀의 유고를 거두어 부모님의 무덤 곁에 묻어 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죽었네요. 자,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자, 지금 보니까 결말이 비극적이죠. 비극적 결말. 자, 이 비극적 결말이라는 뜻은 자, 현실에서 자, 사랑 성취를 못했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저리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애처로워한 이유는 이 둘은 정말 사랑한 사이예요. 지극한 사랑과 정성에도 불구하고 운명을 극복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 둘의 지극한 정성과 자, 사랑에도 불구하고 운명을 극복하지 못했다. 자, 그들의 저리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사랑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자, 그들의 사랑을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우리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그 핵심 정리하고 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